겁니다. 115번을 보세요. 115번. 올림픽 탁구의 단식 경기는 7세트 중 먼저 4세트를 이기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두 선수 AB가 7세트까지 경기를 한 후 승리하는 선수가 A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 7세트까지 경기를 했어요. 1, 2, 3, 4, 5, 6, 7. 근데 7세트에서 A가 이긴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누가 이기는 거야? A가 이기는 거야. 7판 4선제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승부가 겨뤄져야 된다는 거야. A가 3번 이기고 B가 3번 이기면 되는 거지. 그럼 A가 3번 1세트, 2세트, 3, 4, 5, 6세트 중 A가 몇 세트에 이길 거냐를 정해주면 돼요. 근데 그 정하는 경우의 수가 결국에는 여기 앞에 A 3개랑 B 3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 요거 경우의 수 나열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A로 확정되는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6팩을 그치. 이게 사실 6C3이야 6C3 그죠? 여기서 이제 뭐 3개를 선택하는 순간 A가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321, 654 이렇게. 자 일단은 124까지 풀어볼게요. 분할의 개념을 조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되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얘들아. 분할의 종류 중에서도 우리가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5명이서 조 3개로 나눠라. 그럼 어떻게 나눠? 조 3개 311 아니면 이렇게 찢는 것 자체가 분할이야. 그죠? 근데 이게 자연수의 분할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설정을 조금 크게 경로 2가지로 나눠 놓고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가 많단 말이지. 119번 볼게요.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각 자리의 수의 합이 3인 자연수가 이렇게 됩니다. 0을 1개 이하 사용하여 만든 자연수 자리 중에서 각 자리 수의 합이 5인 자연수. 첫 번째. 1개 이하라고 해서 0을. 그럼 0을 아예 안 써. 0이 이제 없어. 그래서 5자리를 만들 거야. 합이 뭐가 돼야 된다고? 5. 5가 되게 합이 되려면은 5개의 합이 5가 돼야 돼. 뭐야? 1, 5개. 이렇게밖에 안 되죠. 몇 가지?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0을 몇 개 써? 1개를 써. 합을 만들어야 돼. 5로. 근데 여기 무조건 0이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돼? 0. 그치. 큰 거부터 갑니다. 항상. 그래야 그 다음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럼 너는 이제 각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가 이렇게 된 거지. 아직 순서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숫자는 1, 2, 1, 1, 0이라는 카드가 이렇게 있는 거야. 요거를 이제 5자리를 만드는 거지. 어떻게 만들 거야? 4, 4, 3 곱하기 3패분의 그냥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자. 몇 개 있어 총? 5개가 있어요. 그러면 5팩을 3팩으로 나눠. 근데 이 중에서 뭐가 안 돼? 맨 앞에 0이 왔을 때 상황은 안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경우를 빼주는 거야. 맨 앞에 0이 왔어. 그럼 뭐야? 4팩을 3팩으로 나눈 거죠. 요거를 빼주면 이제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이제 16까지 나오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나오니까 합쳐서 몇 가지? 17가지. 그러니까 자연수를 분할해 놓고 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넘어가는 이러한 내용의 문제들이 꽤 많아요.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지. 120번도 마찬가지로 함수의 값 정해진 게 7이다. 1, 2, 3, 4에서 1, 2, 3, 4로 대응되는 함수를 만들 건데 합이 7이 되게끔 하래요. 4개 합쳐가지고 7이 돼야 된대잖아.
4개 합쳐서 7이 될 수 있는 상황을 이제 보는 거지. 뭐 있어? 4, 1, 1, 1도 있고 또 그러니까 이거를 큰 거부터 써놔야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씩 주면서 우리가 이제 중복되지 않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은 그렇지.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나면 자 여기서 이제 생각이 돌아가야 돼. 내가 이걸 써고 난 다음에 이게 뭘 쓴 거냐면 4111이라는 거 자체는 여기 있는 정의역이 대응될 수 있는 치역을 지금 정해놓은 거잖아. 누가 4가 되는 거야? 1이나 2나 3이 4. 둘 중에 이 4개 중에 하나가 4가 되고 나머지 1인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첫 번째 쓰는 게 이제 F1이고 두 번째 쓰는 게 F2, F3, F4다 이렇게 정해놓으면 결국엔 숫자 4, 1, 1, 1을 뭐 하는 경우랑 같아? 배열하는 경우랑 같은 거지? 그래서 4팩을 3팩. 두 번째는 2팩. 여기는 3팩. 이런 식으로 경우가 나눠집니다. 4, 12, 4. 다 더하는 거지. 여기 나머지 4개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분류를 할 줄 알아야 돼. 분류. 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분류를 한다. 근데 분류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분할을 통한 분류를 많이 적극적으로 쓸 수 있다. 22번. 현수막을 한 개씩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5곳이 있습니다. A, B, C 세 종류가 있고 현수막은 A는 1개, B는 4개, C는 2개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현수막 5개를 택하여 5곳에 설치할 때 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시오. A는 반드시 설치하래요. 일단 A 하나 가져가야 되죠? B는 2개는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얘기네. 그 다음은 이제 B가 더 들어갈 거냐, 뭐 C가 들어갈 거냐를 결정하는 분류의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죠? 첫 번째. 뭐야? B가 2개일 때. B가 3개일 때. B가 4개일 때로 나누세요. 그러니까 B가 2개면 A, B 2개랑 뭐야? C 2개로 나열하면 되잖아. 5팩을 2팩 2팩. B가 3개면은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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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3팩. 그 다음에 B가 4개면은 A, B, B, B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그지? 상황에 대한 분류 어렵지 않고요. 123번하고 124번이 거의 조금 비슷한 것 같은데 둘 다 분할로 만들면 돼요. 근데 얘는 약간 조금 한번 페이크를 준 거네. 정수네 정수. 자연수가 아니고. 그렇지. 그리고 이제 제곱에서 17이 되려면은 어떤 수여야 돼? 제곱수 자체가 뭐가 나오는 거야? 16하고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A제곱하고 B제곱, C제곱, D제곱 중에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1이어야지만 합이 17이 된단 말이지. 이거 말고 될 수 있는 게 또 있나? 17을 맞춰볼게. 17을 맞춰보면 16 더하기 1 더하기 00 되죠. 또 0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9, 4, 4, 0도 17이 되네. 그럼 이렇게 이제 분할을 해놓고 누가 A제곱이고 B제곱이고 C제곱이고 D제곱이고 정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게 몇 가지가 나와? 4팩에 2팩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그치 A제곱이 16이라는 거는 A가 뭐일 수 있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4 풀마 4 B제곱이 1이면 풀마 1 그러니까 곱하기 뭐 해줘야 돼? 그치 2제곱을 해줘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4팩에 2팩을 해주고 2제곱을 해줘야 된다. 2의 세제곱 세제곱이죠. 여기는 세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숫자가 3개니까 여기까지 신경을 써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이게 함정이었어.
이런 거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그거에 이제 비하면은 124번은 주사위 눈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합이 14를 맞춰야 돼. 14는 최대가 뭐야? 6, 6, 2. 여기서 하나씩 줘야 돼, 하나씩. 6, 5, 3, 6, 4, 4. 그 다음에 5, 5, 4. 그 다음에는 주수가 없죠. 없어요. 이렇게 써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A, B, C 중에 누가 6이고 누가 6이고 누가 2냐 이걸 정해줘야 되니까 몇 가지? 세 가지. 그치, 3팩, 2팩이죠. 여기는 6가지. 3팩, 세 가지. 3가지, 3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드는 거지. 분할을 해서 분류를 한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제 배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118번 이거 어떻게 해요? 뭐 118번? 예. 9개 중에 2개 고른 거 아니에요? 아홉 1부터 9까지 자연수 중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를 선택한 후 두 숫자를 사용해서 네 자릿수의 암호를 만들 겁니다. 네 자리 모두 같은 숫자 배열은 제외하고 일단 어떤 숫자를 쓸지 정해야 되겠다, 그지? 92. 그 숫자를 정했어. 2의 4승. 2를 빼야지. 그러면은 이제 2의 4승까지 왔죠? 네. 근데 이제 같은 숫자의 배열은 제외하기로 했으니까 네. 두 가지는 빼야지. 92에 2의 4승에서 이거 계산을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4승 빼기 2를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죠. 아, 저렇게 해야 돼요? 그죠? 이거 다 더하고 빼면 의미가 없죠. 이거 이어서 일어나는 게 이거잖아.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오면 틀리시면 안 돼요. 다음 유형으로 할게요.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이 순서를 정해놓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우리가 경우의 수는 너무 경우가 많아. 유형별로. 그러니까 한 가지 어떤 니네들이 그 고정을 딱 해놔야 돼. 이 문제를 이런 식으로 바꿔 푸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이 알파벳 5개 문자를 순서대로 나열을 할 건데 K가 R보다 앞에 오게 하래. 그러니까 지금 K가 R보다 앞에 온 거지. 그럼 이런 상황 자체는 K랑 R이라는 문자는 나중에 써줘.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그냥 K에 쓸 문자랑 R에 쓸 문자는 그냥 네모라고 취급을 하라고 똑같이.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알파벳을 나열을 해. 그럼 이게 몇 가지야? 5팩에 2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열을 막 하면은 이 경우가 나올 거 아니야. 5, 4, 3 해가지고 60까지가 나와요. 그럼 그 많은 60가지 중에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맨 첫 번째 네모에 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상황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문제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여기도 풀어볼게요. 요 129번은 대표적인 기본 문제가 될 텐데 7개의 문자를 나열했을 때 T가 E보다 앞에 나열되고 그러니까 T랑 E는 같은 문자로 보시면 되고요. S 3개는 연속적으로 S를 3개를 묶으면 되겠죠? S를 이제 한 세트로 묶어버리고 T하고 E는 같은 걸로 보고 나머지 Y랑 M만 이제 보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나열을 해주면 4팩, 5팩을 뭐야? 2팩으로 나눈 것. 근데 여기서 요 안에 들여다 볼 필요는 없죠? 문자 같으니까. 이 끝. 다음에 뭐 131번 이런 거는 4개의 숫자와 3개의 숫자를 모두 일로로 나열할 거다. 숫자가 작은 순서부터 가래. 숫자는 다 뭘로 해?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이렇게. 숫자는 같은 걸로 보고 문자만 다른 걸로 보는 거지. 그러면은 7팩을 뭘로 나눠? 끝. 132번.
표 3개, 과목에 각각 2개의 수준으로 구성된 6개 과제가 있습니다. 수준 1의 과제를 제출한 후에만 수준 2의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어 숙제 과제를 얘를 해야 얘를 제출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어 과제 제출의 순서가 정해진 거지. 그러니까 얘네 둘은 같은 걸로 보면 돼요. 수학도 같은 걸로 보고 영어도 같은 걸로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자로 할까? 요거를 이제 AA, 요거는 이제 BB, 요거는 이제 CC를 나열하는 경우랑 같아지는 거지. 6팩을 2팩, 2팩, 2팩 이런 식으로. 133번. 얘는 봐봐. 컴퓨터 4대가 있어요. 거기에 키보드 4개랑 4개의 마우스가 있대요. 각 컴퓨터에 1개의 키보드랑 1개의 마우스를 연결할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4대의 컴퓨터에 키보드랑 마우스가 있어.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 키보드, 마우스가 있어요. 각 컴퓨터에서 키보드를 마우스보다 먼저 연결을 한대요. 이 4대 컴퓨터에는 모든 요거는 항상 얘보다 먼저 나열을 한다는 거지. 순서를 정하시오. 그러니까 이거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각각 키보드랑 마우스는 다 똑같지만 연결될 컴퓨터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애초에 이거 다 똑같은 키보드이지만 A 컴퓨터에 연결되는 키보드는 소문자 A, 마우스는 다른 문자로 표현을 하겠지만 어쨌든 키보드랑 마우스는 순서가 정해졌지. 그러니까 얘도 A 이렇게 설정하면 돼요. 순서가 정해졌으니까 같은 문자로 가도 된다고. BB, CC, DD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나열했어. 그러면 여기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키보드가 먼저 끼고 그 다음 마우스 끼는 모든 경우의 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알겠죠? 134번 1부터 6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져 있습니다. 6장 2가 적혀있는 카드는 4가 적혀있는 카드보다 왼쪽에 나열하고. 그럼 2는 4랑 뭐 하면 돼? 같은 걸로 보고. 홀수가 적혀있는 거는 또 뭐 어떻게 봐? 같은 걸로 보고. 그죠? 뭐 이 정도는 이제 풀 수 있겠지. 135번 회사원이 처리해야 할 업무는 A, B 포함하여 모두 6가지인데 A, B를 포함한 4가지 업무를 오늘 처리해야 해. A를 B보다 먼저 처리합니다. A를 B보다 먼저 처리해. 그럼 A, B는 어떻게 봐? 같은 것으로 보고 오늘 처리할 업무를 선택하고 택한 업무 처리 순서를. 그러니까 A하고 B는 같은 걸로 일단 세트를 딱 묶어놔. 그리고 얘를 포함해서 4가지 업무를 처리해야 되거든. 6개 업무 중 4개를 처리해야 되는데 A, B는 선택이 됐으니까 나머지 몇 개? 그렇지. 2가지 업무를 골라. 가져왔지. 가져와서 이제 나머지 업무들하고 같이 이제 나열하면 되죠, 순서를. 근데 A, B는 같은 걸로 볼 거 아니니? 그럼 뭐가 돼? 4팩을 2팩으로 나눈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136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있는 7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6은 2보다 왼쪽에 배열한다. 홀수는 왼쪽에서 큰 수부터. 이거는 푸시고요. 그냥 넘어갈게요. 37 A, B, C, D, E 포함한 7명의 학생을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A는 B보다 왼쪽에 세우고 A는 B보다 왼쪽에 서야 되고 C는 B보다 오른쪽에 세웁니다. 그럼 A, B, C가 순서가 정해진 거 아닌가? 같은 것으로 보고요. D하고 E는 이웃하지 않게. 그럼 이웃하지 않는 것까지 같이 보면 되겠네. 그치? A, B, C, D, E랑 2명이 더 있죠?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 먼저 나열을 해. 그럼 뭐야? 5팩을 3팩으로 나누고 나서 D랑 E가 사이사이에 끼면 되죠? 2, 셋, 넷, 5, 6개 곱하기
6P2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138번 한 개의 본사와 5개의 지사로 이루어져 있는 어느 회사의 본사로부터 각 지사까지의 거리의 표가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에서 각 지사의 A, B, C, D, E를 지사장으로 각각 발령할 때 A보다 B 본사로부터 먼 지사의 지사장이 되도록 5명을 발령해라. B가 말일 때 다일 때. A보다 B가 더 멀어야 된대요. A보다 B가 더 멀게. 그러면 A가 지사장 A랑 B는 이미 순서가 어떻게 된 거야? 정해진 거잖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것들을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만들어. 그러니까 A, B, C, D, E한테 요 지사 가나다라 말을 나열을 하는 건데 A랑 B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같은 것으로 보고 나열을 하면 돼. 그러면 5팩을 2팩으로 나눈 경우의 수가 되지. 근데 이 A, B가 둘 다 가나에 배정이 되면 그러면 여기서 요구하는 A보다 B가 멀다. 성립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를 어떻게 해줘야 돼? 빼주는 거지. A, B를 여기다 이제 적었을 때. 그러니까 다라마 얘네만 나열되는 경우에서 몇 가지? 3팩을 빼주면 되는 거예요. 해당되지 않는 경우를 빼주면 됩니다. 자, 139번이 좀 어렵습니다. 자, 펭귄 3마리랑 곰 4마리가 있어요. A에서 B까지 이제 작은 거부터 이제 나열을 할 거예요. 같은 상자에 담겨 있는 인형은 왼쪽에서부터 크기가 작은 것에서부터 큰 거로 나열을 하고요. 상자 A의 왼쪽에서 두 번째 펭귄 인형은 얘 있죠? 상자 B의 왼쪽에서 두 번째 곰 인형 얘보다 왼쪽에 지어난다. 문자로 이름을 잡아놓고 할게요. 얘가 A1, A2, A3 B1, B2, B3, B4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근데 지금 A2보다 B2가 어디 있어야 돼? 왼쪽에 있어야 돼. A2랑 B2의 관계는 얘가 더 왼쪽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A2랑 B2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것들 나열을 해야 되거든. 그럼 A1은 여기 있죠. A3는 B2 뒤에도 앞에도 있어. 여기 있거나 여기 있겠지. 그럼 만약에 이제 A3가 여기 있다. 이게 이제 1번이 되는 거야.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다시 첫 번째 분류합니다. A1, A2, B1인데 A3가 어디 있다고? B1보다? B2 아니야? B2. B2보다 어디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A3가 이 정도에 있는 거야. 그러면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 B3, B4. 아니지. B1이 어디 들어갈 수 있어? 어디 쪽이 A 사기 3팩 해가지고 B1이 여기랑 여기 중에 있을 수 있잖아. 네. 몇 가지야? 4가지. 4가지가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두 번째는 A1, A2, B2인데 A3가 여기 들어갈 거야. A3가 우측에. B3, B4 자리에. 그럼 B1은 여기랑 여기 중에 가겠죠? 근데 끝까지. A3도 뒤쪽에서 3개 갈 수 있으니까 그 A3도 여기 3개 갈 수 있지. 3팩을 2팩 나눈 거 제곱하면 돼. 9가지. 두 가지를 더하면 13가지다.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어요. 분류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단 경로입니다. 최단 경로. 자, 최단 경로로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실은 여기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이어져 있었다면 가로로 5번 가고 세로로 4번 가는 것에 대한 나열의 경우의 수가 이 경로의 경우의 수랑 같아진단 말이지. 네. 그걸로 이제 풀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 근데 길이 이제 나눠져 있으면 뭘 해야 돼? 분류를 해야 돼, 분류. 그러니까 특정한 점을 찍고 가게끔 만들어줘야 돼. 그 특정한 점이라는 것은 A에서 B로 가는 방향의 반대쪽 대각선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점, 요점, 요점.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PQR 이렇게. APB, APB로 가는 거, AQB로 가는 거, ARB로 가는 거를 다 더하면 모든 경우로 나뉘어지는 거거든. 근데 꼭 점의 위치가 PQR일 필요 있느냐? 아니야. 이렇게 잡아도 돼. 여기가 PQR, 그리고 여기, 대신 여기도 하나 찍어야 돼. 지금 S,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점을 찍게 되면 여기서 P로 가는 경우 있잖아. 여기서 A에서 P로 갈 때 반드시 어쨌든 여기를 찍고 가는 거지. Q로 갈 때도 여기를 찍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굳이 불필요한 계산을 늘릴 필요 있냐고. 없다고. 때문에 얘는 점의 위치가 여기 있을 때가 최적화된 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이게 몇 번 해보면은 어디다 점을 찍어야 되는지가 분명히 눈으로 보여요. 대신에 이제 경로가 달라지는 부분에 이제 경계에 찍어야 돼. 그래서 A에서 P에서 B로 가자. 이따 A, P로 몇 가지야? 둘이죠. 4팩, 2팩, 2팩. 6가지. 4팩, 2팩, 2팩, 6가지. 여기 6가지. 그 다음에 여기서 가는 거는? 10가지. 10가지. 60가지 일단 하나. 그지? 플러스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게 60가지.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건 몇 가지야? 30가지. A에서 Q는 40가지. 4가지. Q에서 B는 10가지. 10가지. 이게 40가지. A에서 R로 갔다가 B로 가는 거는 5가지. A에서 R로 가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여기서 이제 5가지가 나오는 거죠. 다 더한 거. 요렇게. 그러니까 점의 위치를 생각해서 어디다 찍어야 될지를 고민해 보시면 되고요. 너무 그 점의 위치가 딱 들어맞게 할 필요는 없어. 어느 정도 그냥 단순한 경우의 수에 의해서 점의 위치를 봐도 무방하다. 알겠죠? 점의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여기를 찍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면은 A, P에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거 바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거. 그러니까 점의 위치가 찍히는 순간에 만들어지는 도형이 딱딱 직사각형 두 개로 이렇게 딱 연결이 되는 모양이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잘 찍은 거예요. 142번은 여기랑 여기를 찍으면 돼요. Q. 그래서 AP랑 이렇게 가는 걸 이제 쫙 하나 그어갖고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P를 가면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갈 때 여기를 못 가죠? 한 가지만 빼주면 돼요. 이런 거. 너무 막 이렇게 한 번에 식으로 만들 필요 없다는 거지. 전체에서 한 가지만 빼면 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찍으면 되지. PQR. P로 먼저 가볼까? P로 가려면 여기까지는 오면 돼요. P는 여기다 찍었지만 여기까지 오는 경우의 수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하나밖에 못 내려오거든. Q는 바로 그냥 여기까지 날아가고. 그 P까지 이제 왔잖아. P까지 왔어. 그럼 P에서도 여기서도 여기까지 가놓고 시작하는 거야. 여기서 여기 경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P는. 그 다음에 Q는 그대로, 그림 그대로 이렇게 이제 모서리 공유하는 점 이렇게 가시면 돼요. R은 하나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뒤로 넘겨서 계속 쭉 153까지 해볼게요. 145번을 좀 보시면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간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일로 갈 때 그냥 여기가 있었으면 갈 수 있었지. 그지? 그럼 일로 가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 전체에서. 그죠? 그러니까 일로 가는 이 여기 경로를 꼭 반드시 타고 가는 걸 빼주는 거야. 전체에서. 이 길이 원래 없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PQ. 그러니까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전체에서 마이너스 A, P, Q, B로 가는 걸 빼주면 되죠. A에서 B로 가는 거는 이제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누면 되고, A에서 P로 가는 게 4가지, P에서 Q로 가는 거 몇 가지? 1가지, Q에서 B로 가는 거 2가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불필요한 부분은 전체에서 덜어내는 것 또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도 이제 점을 대각선을 보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위치가 여기로 이제 구분이 될 거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점을 잘 찾아서 풀어주시면 되고요. 147번도 마찬가지로 최단 거리로 갑니다. 여기가 없잖아 지금. 여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서 빼줘도 된다. 이렇게. A에서 B로, 그러니까 이 점을 가는 경우를 빼는 거야 전체. 그지? 그 다음에 48번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를 빼주면 돼. 근데 어디도 못 돼. 끝에 여기 2개 만들어 놓고. 두개 빼줘. 그치. 이거를 일단 가. A에서 B가 쭉 가. 만든 다음에 여기 점 찍고 가는 거 하나 빼주고, 여기 점 찍고 가는 경우 빼주고, 여기 점 찍고 가는 경우 빼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149번도) 마찬가지로 A에서 B로 갈 거다. 대각선의 위치에 점이 찍혀야 되겠죠? 여기랑 여기. 그럼 이제 여기도 봐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더 이상 없죠? 여기서 가는 거는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가면 어때? 최단 경로라고 볼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P, Q, R로 찢습니다. A, P, B는 한 가지밖에 안 되고요. A, Q, 여기서 Q에서 지금 갈 수 있는 게 요렇게 가는 거랑 요렇게 또 가는 게 또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건 따로 좀 더해 주시면 돼요. 첫 번째가 A, P, Q, P, B. 이게 몇 가지야? P 갔다 가는 게 한 가지밖에 없죠? 두 번째는 A에서 Q를 거쳤다가 B를 가야 돼요. 근데 Q를 거쳤다 B를 가는 게 요 점을 지나는 거, Q1을 지나고 가는 거랑 여기. 그죠? 여기라고 해도 되지? 이것도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Q에서 Q1을 갖다가 B로 가는 거랑 Q2를 갖다가 B를 가는 거랑 각각 구해줘야 되지. E에서 Q까지가 3가지, Q에서 Q1은 뭐야? 6가지? 1가지. 3가지, Q에서 Q2는 1가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A에서 이제 R을 지나는 것도 R에서 이제 여기 Q1을 찍고 가냐? Q2를 찍고 가냐? 바로 제어하면 되겠네. Q1, B 한 가지밖에 없고요. A에서 R에서 Q2, B 10가지가 되겠죠. 18, 3 5, 33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늘 간략하게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치지 않고 가라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전체에서 A에서 P를 찍고 B로 가는 경우를 빼준다. 너무나 이제 당연한 얘기가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장애물이 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찍고 가야 되는 지점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얘는 지금 여기를 찍어야 되겠죠. 왜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 여기를 찍고 여기도 하나 더 찍어줘. 그럼 경우가 나눠지겠죠? 아, 그럼 여기를 안 찍겠구나. 이렇게. 그냥 여기랑 여기 찍자고 찍어버리자. QR 이렇게. 그럼 이제 분류가 완성이 되고요. 61번에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는 게 뭐냐면 A에서 B 지점까지 갈 건데 P 지점에서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A에서 P로 갈 때는 그러니까 얘가 P로 진입하는 구간이 여기서 진입할 수가 있고 여기서 진입할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점을 찍고 갈 수 있는 좌회전 방향은 없어요. 그잖아. 우회전이나 직진인 거지. 맞지? B로까지 도달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면 이 점 기준으로 좌회전이면 어디야? 여기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지. 요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제 경로를 찾아라. 그럼 꼭 P를 지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전체에서 어떻게 갈 때를 말하는 거야? 전체에서 P를 찍고 B로 가는데 P를 찍고 좌회전해서 B로 가는 경로를 따지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를 지나야겠네, 여기. 그리고 나서 P를 찍고 P에서 어디로 가야 돼? 위로 올라가는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경로를 전체에서 빼줘야 된다. 그래야 P에서 좌회전해서 가는 경로를 말하게 되는 거고. 그죠? 여기서 나타내는 좌회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에 이제 반대 발상이 되잖아. 그래서 전체에서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죠. 됐죠?